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교환은 은 것 같다. 추측의 의미의 문법이죠. 은 것 같다를 활용한 교환입니다. 학습 목표, 은 것 같다를 활용해서 추측한 것을 말할 수 있다. 한국어로 말할 수 있다. 네, 그 문제 없습니다. 자, 도입부. 전차시에 배운 문법, 의면 되다를 복습한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의면 되다를 배웠어요. 여러분 오늘 학교 올 때 뭐 타고 왔어요? 버스 타고 왔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집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버스 타면 돼요. 버스 타려면 현금이 필요해요? 아니요. 카드만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 교환 분석을 하는 이 수업의 목표가 우리가 교환의 어떤 단계별 교수 내용 그리고 교환 작성의 팁, 스킬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또 하나의 목적은 초보 교사 혹은 예비 교사들이 이 한국어 문법에서 사용하는 그 문법의 정확한 사용처 그리고 교수법 이런 것들을 몰라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환을 설명하면서 이 문법은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 문법의 의미는 정확하게 이것입니다. 몇 가지 설명을 드렸죠. 그런 것들이 지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될 부분이고요. 교환 작성 스킬만 지금 외울 게 아니라 문법의 미묘한 의미들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의면 대회가 그런 겁니다. 제가 빈 공간에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의면 되다는 흔히 아어야 하다 두 개의 의미가 공통적이다는 건 아닌데 요거와 구분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자, 의면 되다가 이제 이 교재에는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한 규칙, 해결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보다는 앞에 나오는 조건만 충족하면 충분하다. That's enough. 의면되다 앞에 나오는 어떤 그 행위 그것만 충족되면 충분해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가령 요런 의미로 아어야 되다랑 구분하기 위해서 제일 적절한 문장이 요런 문장이에요. 내일 학교에 몇 시까지 가야 해요? 그러면 대답이 9시까지 가야 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9시까지 가면 돼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가야 해요는 의무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must be 있죠. 그 다음에 가면 돼요는 그냥 충분히에요. You can be 요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야 해요와 가면 돼요 어감 차이 이해하시겠죠?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이 그냥 가야 해요 이거와 의미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쓰기도 합니다. 실제 많은 대화에서요. 유학생들이.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지금 이 타임에서 얘기했냐면 자 보세요. 여기 도입부의 질문 학교에서 집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버스 타면 돼요.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도 큰 의미 이렇게 사용하는데 어색하지 않아요. 맞죠? 하지만 두 번째 문장 보세요. 버스 타려면 현금 필요해요? 아니요. 카드만 있으면 돼요. 여기는 있으면 돼요가 정말 적절한 거예요. 현금까지 필요해요? 카드만 있으면 충분해. 요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 두 번째 문장은 의면되다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문장 요거는 아어야 되다랑 바꿔도 어색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의면되다의 의미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뭐 조금 더 얘기하자면 뭐 예를 들면 지금 가면 늦을까요? 어떡하죠? 늦을까요? 아니요. 지금 빨리 출발하면 돼요. 요런 문장을 계속 보여주고 의면 대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목표 문법은 의면 대사는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법을 설명할 때 그 책의 교재에 있는 문법 설명 꼼꼼하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내가 알게 된 그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상황이나 문장들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게 어려운 작업이고요. 그게 되지 않으면 학생들이 허투루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한테 배운 학생들이 정말 한국어를 잘하면 좋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표 문법을 의미를 설명하는 게 나오죠. CD 2번 들려주는 거 오케이 됐고, 은 것 같다가 추측의 의미임을 나타내 준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느냐? 스티븐 씨가 집에 갔는지 안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갔다고 했어요? 자리에 짐이 없어요. 그래서 갔는지 안 갔는지 몰라도 추측해서 이야기할 때 은 것 같다를 써요. 여기에도 다른 교환 설명처럼 제가 말했죠? 예문이나 상황을 더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로 추측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것보다 예문 상황을 더 줘야 돼. 추측하는 상황이나 그런 어떤 예문들을 더 주고 설명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분명히 은 것 같다예요. 은 것 같다. 요거는 우리 추측에 는 것 같다도 있고요. 을 것 같다도 있어요. 맞죠? 자, 이거 세 가지 다 추측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죠? 는 것 같다는 현재 추측이죠. 지금 밖에 비가 오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어제 밤에 비가 온 것 같아. 과거. 지금 하늘에 먹구름이 많아요. 비가 올 것 같아. 미래예요. 자, 은 것 같다. 이거는 우리의 지금 이번 시간에 이 은 것 같다를 배우면 반드시 현재 시제 그 전에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추측의 의미를 막 설명하기 전에 현재 시제 배운 거랑 연계해서 가르치면 되겠죠. 그래서 은 것 같다도 추측인데 는 것 같다 이미 배운 거랑 연계해서, 그렇다면 이제 연계해서 가르치려면 현재와 과거 상황을 주고 현재에서는 우리가 배운 는 것 같다를 쓰는데 지금 배우는 이 목표 문법인 은 것 같다는 과거 상황에서 쓰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보여주면 좋겠죠. 그런 식으로 구성한다는 것. 그 다음 자, 형태 정보 나옵니다. 그래서 받침 있느냐 없느냐 두 가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 괜찮습니다. 네, 뭐 큰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잘했습니다. 그 다음 불규칙도 이제 놀다, 울다, 돕다, 눕다 이런 거 설명해 주신 거 괜찮고요. 네, 여기도 여러분 이제 이런 거 선택할 때 눕다가 그 교재에 나오는 어휘인가요? 한번 보세요. 눕다 말고 더 쉬운 어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은 것 같다 같은 경우에는 뭐 형용사도 나중에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불규칙인데 교재에 나온 어휘들을 한번 써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불규칙을 설명을 쭉 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뭐 저기 불규칙 리을 탈락을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문 것 같다 붙어요. 잘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붙는지 그게 PPT로 일단 얘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발화에서도 여기에 끝나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게 논 것 같다가 된다는 걸 어디서 말해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중간에 끊긴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지 그런 걸 해주셔야 되고, 돕다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도운 것 같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그런 걸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형태 정보가 끝나면 연습 문제를 의미 형태 정보 다 끝나고 마지막에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형태 정보에 대한 연습 문제가 중간에 쓰기로 한번 더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말하기에 대한 연습 문제도 들어가고 또 문장 쓰기도 들어가고 대화 안에 넣기 이런 것도 들어가고 이렇게 다양하게 제시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서울대 교재에는 말하기가 있는데 이거를 이 문법과 한꺼번에 이렇게 제시했는데 일반적으로 이 말하기만 해도 한 차시 수업을 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법하고 그 이후에 연습 문제나 이런 연습 문제 활동 이런 것들, 말하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말하기 연습도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이 말하기 지문,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말하기는 말하기 지문이에요. 우리 다른 파트에 교재에 보면 있어요. 이걸 굳이 이 문법 시간에 같이 하면 시간도 부족하고 요거는 뒷부분에 이 문법이 끝난 다음에 요거는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 따로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거는 아직 초보 교사니까 모를 수 있고요. 이렇게 빈칸을 넣어서 이제 중간에 채워보다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좋은 활동이에요. 자, 그 다음 뒤에 연습 문제 이제 제시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괄호 안에 단어를 은 것 같다를 사용해 써보세요 했는데, 자, 여기 보다, 찾다, 울다 다 단어 주고 여기 은 것 같다 붙이는 거예요.
네, 요런 활동 필요합니다. 다만 요 활동 뒤에 이어지는 활동이 조금 더 어려운 활동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패턴 드릴, 이런 패턴 드릴의 연습, 반복 연습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뭐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라든지 이 목표 문법의 의미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습 문제들이 다양하게 제시되면 좋겠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 과제를 하나 낼 거예요. 이런 말 하지 말고 어려우니까 숙제 있어요. 오늘 숙제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기 써보세요. 네, 사실 이 은 것 같다가 활동으로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맞죠? 그래서 뭐 일기 한번 써보라 이런 것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은 것 같다로 어떤 뭐 그 활동들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피곤한 어떤 사람이 피곤한 사람의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다크서클 있고요. 그림 이렇게 하나 주고 자, 이 사람이 민수 씨가 옆에 쓰고 민수 씨가 어제 하고 밑줄 그러면 다양한 대답이 나오겠죠.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한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이 의미를 연습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나 연습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진 보여주고 자 문장 만들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 남자가 뭐뭐 한 것 같아요. 이런 어떤 그림이나 사진을 보여주고 의미를 연습하게 하는 그런 활동들이 다양하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